예, 긴급 진단으로 글로벌 증시의 이 급락 상황 그리고 밀려오는 공포감을 어떻게 해석하며 대응할 것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영업부 금융센터 박종환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증시 이제 밀리면서 아시아 증시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은 했었지만, 뭐 미국 증시 장을 열고 보니까 그 불안감이나 공포들이 훨씬 더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읽고 계세요? 네, 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4%대 하락을 마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밤 사이 지금 글로벌 증시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미국 증시가 이제 7%대 하락을 했고, 또 유럽 같은 경우 이탈리아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뭐 프랑스, 그다음 독일, 러시아 가리지 않고 8% 이상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브라질 증시, 남미 같은 경우도 12%가량의 지수의 큰 폭의 지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오늘 이런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변동성을 야기시킨 이유를 꼽는다면 역시 단연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세를 우선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가 하락도 있었고 또 북한의 뭐 미사일 발사도 있었지만은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부수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제 미국과 지금 유럽 쪽에 이런 이제 선진국 쪽에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자국 내 GDP의 70%가 이제 소비 시장인데 이것이 또 위축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함께 지수단의 이제 고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자체 이제 연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다시 한 번 더 그 카드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3, 4월 중으로 한 50bp 가량의 금리 인하 플러스 이제 양적 완화까지도 지금 염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오늘 중으로 이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국내 금통위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하의 카드를 사실 이제 지난달에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금리 인하 국내 시장도 이 부분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지나갔고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서의 이제 확진자 수가 점차 이제 정점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국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점을 찍는 순간 혹은 그 부근쯤이 어느 정도 가장 공포심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절정에 이르는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WHO에서 아직 그 팬데믹 글로벌 전염병의 대유행 선언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그 부근에 지금 와 있다 정도로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선언이 되고 미국, 유럽에서의 확진자 수가 거의 정점에 이르는 그 시점쯤이 사실 가장 좀 공포감의 절정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제 뭐 일시적으로 1950포인트도 하회를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1940포인트 가량 사실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우리가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환산한 PBR 지수로 거의 0.84배 수준 정도 부근이기 때문에 거의 이 밑으로 사실 이제 지수가 밀린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거의 2008년 이후 최저점 부근까지 사실 이제 온 수준이다라고 염두를 하셔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이제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었는데 이번 주 중 아마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거치면서 사실 좀 추가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그런 글로벌 시장의 우려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시장의 이제 신용담보대출의 어떤 반대 매매 물량입니다. 이제 어제 기점으로 담보 비율 부족 계좌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사실 이제 내일 기점으로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 국내 시장에서 어떤 반대 매매 물량의 출에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봤을 때 이번 한 주 지나가는 이제 소나기는 좀 불가피하겠다라는 생각이지만,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사태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다시금 1950포인트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계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조금씩 담아가야 되는 시점임에는 불변하다는 생각 함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뒤쪽에 좀 관심 가질 만한 섹터 이런 얘기를 좀 못하더라도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워낙 이제 정말 뭐 20년, 30년 만에 맞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연준이
긴급 이동성 공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90조 원 가량을 쏟아붓고요. 다음 주 FOMC에서 금리를 또 내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50bp까지 내릴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요. 결국은 제로 금리로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연준이 한 번 더 내리면 훨씬 더 금리를 내릴 이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저금리 추세로 제로 금리로 간다면 이건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네, 일단 이제 저금리라는 것이 네. 결국 이제 유동성에 대한 늘어나는 공급 거죠. 예. 차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사실 이제 기업들의 이제 입장에서 뭐 그렇게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한 네. 이제 조치 더 이득이 되는 조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금리 기조뿐만 아니라 지금 좀 더 거시적인 매크로 환경을 살펴보면 지금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의 사실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유가도 급락을 했었지만 그런 유가 급락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원유 생산을 하고는 있지는 않죠. 이제 수출 중심인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물론 정유업체라든가 플랜트 업체 이런 선별적인 이제 제조업체들에게는 좀 악영향을 끼치겠지만은 네. 그런 유가를 사실 이제 원자재로서 활용하는 기업들이 사실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 환율이 이제 1,200원대를 넘어서면서 저환율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반면에 이에 반면에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고 흐름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저 매크로 환경을 감안을 한다면 이런 마지막 이제 코로나 지금 팬데믹 지금 산을 넘고 있는 이 국면이 지난 이후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여건이 사실 국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더 사실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항상 그래왔듯이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더 빨리 선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뭐 시장이 뭐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물론 정치 지금 사회 시스템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제 대응책들이 나오면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지금 둔화되었고 최근 이틀 동안 뭐 0명에 가까워졌다라는 뭐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결국 미국과 유럽 시장 역시도 이러한 뭐 비슷한 흐름을 밟아갈 것이다. 물론 국가별로 어떠한 대응 체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미국과 그리고 유럽 시장의 그런 글로벌 시장 방역 체계를 감안을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그런 지나친 큰 공포와 우려를 갖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의 힘을 믿고 이것이 지금 분명히 우리 생각하는 그 수준 이하로서 지금 과매도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는 것은 좀 자명해 보입니다. 네. 일단 그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내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제로 금리까지 갈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국이나 우리 예를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가 고점을 지나면서 확진자가 지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한 달 반, 한 두 달 정도를 걸리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국내 증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1950선까지 밀려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매도 영역이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매력은 있지만 이제 또 변동성이 좀 남아 있어서 지금 또 굳이 사야 되는가, 좀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좀 들어요. 네, 지금 뭐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역시 이제 염려가 되는 점은 내일과 모레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제 신용 반대 매매, 그런 물량들이 이제 출에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이제 오늘 역시도 국내 증시의 소나기는 어느 정도 좀 불가피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수요일, 목요일 정도 이제 본격적인 그런 반대 매매 물량의 출회가 좀 더 이어지면서 어떤 이제 개인 신용 융자 물량의 감소세가 나타나는지 그 여부 역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체크해야 되는 주요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기록적인 순매도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조금 사는 것 같더니만 다시 매도로 돌아섰는데 일단은 뭐 외국인들도 전반적인 우리 시장이 꼭 나빠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위험 회피 수준으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단 한국 시장뿐만 네. 아니라 지금 일단 이것이 글로벌 시장 전역에 지금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 자체가 다시 이제 위험 자산에서 이제 안전 자산 쪽으로 그래서 골드라든가 아니면 미국 장기 국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최근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어제 이제 1조 3천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단일 순매도 기준으로는 이제 사상 최대 규모가 되겠는데요. 결국 이제 이 흐름이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 역시 이제 외국인의 그런 매도 속에는 이제 공매도 물량까지도 사실 이제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부 당국에서도 그런 한시적 공매도 조치를 얼만큼 좀 최대한 조속히 내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좀 시장 안정화에 좀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이제 급락이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은 매수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용기 있게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매도를 하기에도 늦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은 보면 월가 전략가들 얘기를 보면 이럴 때는 뭐 안 하고 있는 게 상책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앞서 이제 우리 시장이 1900 지금 이제 50 밑에서는 기계적인 분할 매수라는 아까 표현을 쓰셨는데 전략 좀 얘기해 주시고요. 기계적 분할 매수라는 건 좀 분할해서 나눠서 좀 사자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지수 레벨 포인트를 잡아놓고 네, 그렇죠. 1950, 1920, 1800, 90, 그렇죠. 네. 예, 그런 이제 지수 레벨 단의 간격을 이제 기계적으로 설정을 해 두시고 예. 그 부분에 터치를 했을 때마다 이제 매입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작년 한 해 코스피 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했었던 때가 1890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코스피 지수의 레벨 자체는 그 위에서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 수준이 되겠고요. 그 시점이 이제 작년 8월경이었고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엄청 폭증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서 만약 지수가 1890을 뚫고서 1700, 1500 이런 수준까지 사실 내려온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떤 전 글로벌적인 국가들이 아주 괴멸적인 그런 그 멸망의 시나리오로 사실 가는 것을 거의 전제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그런 공포와 그다음에 두려움을 자극하는 그런 뉴스들이 또 다른 지금 공포를 또 낳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 일례로서 미국 독감자 수와도 이제 이것이 비교가 되고는 하잖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 이 확진자 수 증가 초입에 대한 이제 공포감 아마 3월 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어둘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생각 이하로 길게 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을 주셨으면 분할 매수할 대상들 어떤 건지 한 1분 이내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일단 역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IT 그중에서도 지금 특히 이제 이렇게 주가 레벨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접근 전략이 맞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를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동시에 또 최근에 상대적으로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섹터가 역시 제약 바이오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비단 꼭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이런 의약품 쪽으로서의 어떤 투자 심리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점을 감안을 한다면 역시 대형주 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볼 수 있다는 거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동치는 금융시장 긴급 진단으로 하나금융투자영업부 박종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